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위안부 피해자 고 김순옥 할머니 빈소를 찾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정각회 새 회장으로 강창일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강 회장은 불교가 남북 평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불자 의원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 최대 행사 자비나눔 대축제가 열려 자살 예방 문제 등에 불교계가 더욱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를 문화 콘텐츠로 가공해 보다 대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크로드에서 부는 한류 열풍 기획 리포트 세 번째 순서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두 나라 간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금요일 P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행 스님은 그제 별세한 나눔의 집 김순옥 할머니 빈소를 찾아 이같이 밝히며 일본의 사죄를 받는데 불교계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김순옥 피해 할머니가 생을 마감한 당일 저녁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를 받도록 불교계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할머니의 극락왕생을 발언한 원행 스님은 타계 직전까지 할머니를 모셨던 나눔의 집 원장으로서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거듭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래도 오래 사시긴 했어도 그래서 서운하시죠? 네, 그렇죠. 100살을 더 산다고 해도 안 서운하겠어요. 2002년부터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원장을 맡고 있는 원행 스님은 지난달 총무원장 취임 법회 때도 할머니들을 공식 초청하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소중과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에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위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때마침 김 할머니 장례식장을 찾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나서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고령의 생존 할머니들을 위한 집중 돌봄을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권 교육과 피해자 추모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살 때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위안소로 끌려가 피해를 당한 김순옥 할머니는 그제 오전 9시 5분 9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국내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26명, 나눔의 집 거주 할머니는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교계가 압제에 의해 굴곡진 삶을 살아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 일에도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직할교구의 동안거 포살법회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직할교구 소속 비구, 비구니 스님 200여 명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법사로 동안거 1차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포살법사로 나선 원행 스님은 계율을 잘 지켰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당부한다며 대중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대중이 다 모이셨습니까? 이미 다 모였습니다. 화합하십니까? 화합합니다. 대중이 모여 화합하면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보살계를 설하여 포살을 하기 위함입니다. 대중 가운데 보살계를 받지 아니하니와 청정치무단 이가 없습니까? 참석 대중들은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독송하면서 치열한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고려대장경의 전산화와 복원 사업을 이끌어온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은관 문화훈장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서울 덕수궁 서초전에서 2018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시상식을 갖고 장경도량 고려대장경 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에게 은관 문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종림 스님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대장경인 팔만대장경과 고려 초조대장경의 전산화와 복원사업 수행 등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보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짜 실현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림 가지고 진짜 고생 많았지. 주위 사람들이 거덕이지면 내가 뭐 하냐. 뭐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 해갖고 이제 마무리 단계라. 종림 스님은 1972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지관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한 뒤 동국대 인도철학과와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고 1983년 해인사 도서관장에 이어 1993년부터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과 이사장을 맡아 대장경 불사에 전념해왔습니다.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탄어 스님, 지관 스님, 월운 스님, 무산 스님 등이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국회 불자의원들의 모임 정각회 새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신임 강창일 회장은 일성으로 불교가 남북 평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불자의원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정각회는 전통 사찰에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시행령 등 이른바 불교계 3대 현안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 후반기 다시 한번 신임 정각회장에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취임 일성으로 표심을 걱정해 자신이 불자임을 당당히 드러내지 않는 의원들을 향해 따끔한 장군 죽비를 들었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좀 섭섭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교까지 우리가 속이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정각회는 총회를 통해 부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완옥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을 선출하는 등 새롭게 진용을 꾸렸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 중점 과제들로는 북한 사찰 순례와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남북 불교교류 관련 사업이 언급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주목되는 상황에서 남북의 공통된 민족 정신과 역사,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불교가 남북 평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를 통해서 이제 남북이 교류 활발하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불교는 종교라는 차원보다도 우리 민족이 하나의 생활이 돼 있고 삶이 돼 버렸거든요.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과 일본 사찰에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해를 봉안하는 것도 범불교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총회에서는 이른바 불교계 3대 현안들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조계종 스님들은 우선 종단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조계종은 전통 사찰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토지 보상과 사용료 납부에 대한 부분을 정부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적시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전통 사찰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3배 이상의 세금을 물리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고 사찰이 포함된 고속도로 안내판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법을 갖다가 하면서 전통사찰 보존법이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다른 종교하고는 형평에서 차이 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한해 내홍에 시달린 불교계가 새 밑에 새 정각회장까지 추대하며 한 해를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불자의원들, BBS 불교방송이 서로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며 우리 불교의 중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소통과 혁신 특위 등 취임 시 밝혔던 공약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분야별 특별 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집행부 스님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종책특보 보인 스님, 문화특보 해일 스님, 정무특보 성행 스님, 사회특보 진각 스님, 복지특보 화평 스님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소통과 화합혁신특위와 문화창달특위, 1인 100원 100만 명 원력보살 모시기 등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특보 스님들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석인 특보단 단장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초격 스님이 내정됐으며 향후 36대 집행부는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특보 스님들과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역임하며 평생을 정화불사와 종단 화합에 헌신했던 경산스님의 일대기가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경산스님 상좌인 동국대 이사장 자광스님은 어제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 경산스님 탄생 100주년과 내년 열반 40주기를 앞두고 뒤늦게나마 책이 출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스님은 통합종단 출범의 첫 번째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부처님 오신 날 공휴일 제정과 종비생제도 설립, 군승제도 시행 등을 이끌었습니다. 자광스님은 경산스님은 종단 혼란기에 총무원장을 맡아서 각종 비난을 묵묵히 참으며 이를 이겨낸 청정비구이자 자비보살, 인욕보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정율사 경산스님의 삶과 가르침은 불교 전문 작가인 박원자 씨가 경산스님이 남긴 테이프와 불교신문의 기사, 생전 인연이 있던 이들의 증언 등을 한데 모아 집필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와 봉정식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이사장 자광스님과 총장 보광스님 등 여러 후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될 예정입니다. 불교계 사회복지사들이 연말에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자비나눔 대축제가 올해로 20도를 맞았습니다. 자살 예방과 같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 빈곤으로 빚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데 불교계가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 자리였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계 사회복지사들이 부처님 동체대비 사상의 실천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0도를 맞은 자비나눔 대축제를 축하하며 불교 사상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 복지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은 부처님의 대자비를 전하는 감로수와 같은 고귀한 정성입니다. 일체의 모든 생명은 평등한 존재이며 서로 의지하고 생멸한다는 연기법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조계종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선 변화하는 시대 불교복지가 나아갈 방향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각종 사회 현상을 야기하는 정신적 빈곤 해결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BBS가 정부 부처와 손을 잡고 벌이는 자살 예방 캠페인 등이 우수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최근에는 불교 방송과 원음 방송에서 자살 예방 공익 광고, 다큐멘터리 송출을 지원해 주시는 등 생명 존중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불자 국회의원 모임 정각회의 전현직 회장들도 자리를 함께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곧 사회 복지라며 이타는 남은 물론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 유식하게 사회복지하니까 유식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이 곧 사회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복지 시설 운영과 봉사야말로 동체 대비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는 아주 숭고한 일이자 큰 복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비나눔 대법회에 앞서 불교 사회복지 포럼도 열려 다문화학대 등 변화된 시대에 걸맞는 불교 복지 과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으나 다르면 틀리다는 경직된 사고와 차이를 차별로 대하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행사는 지난 1년 동안 불교 복지를 위해 쓴 개인과 단체에 대한 시상식에 이어 자비나눔 힐링 콘서트로 마무리됐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과 선진화로 우리 사회 복지 수준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살과 다문화 등 사회적 난제는 오히려 늘어났고 종교계의 도움도 절실해 불교계 복지 종사자들의 어깨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불교의식 영산제를 무대 공연과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으로 다양하게 콘텐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불교 문화의 정수가 결집된 영산제를 대중화하는 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던 모습을 재현한 영산제는 종합예술 성격의 불교의식으로 천년세월 원형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영산제가 이제는 보존, 계승의 차원을 넘어 대중화란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적인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식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 영산제 보존에는 서울 봉원사 설법전에서 영산제의 원형 전승과 문화 콘텐츠 전략화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영산제의 대중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예술적, 의례적 가치를 넘어서 거기에 함유된 영산제에서의 찬불과 석존의 가르침의 핵심인 불임문자, 교의 별전, 직진심, 현성성불이라는 의미를 찾는 작업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산제의 문화적 우수성과 불교 문화의 예술적 가치와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가 응집된 설법으로서 그 위상을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영산제는 범음, 범패와 같은 어산 공연이 금지됐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원형 복구와 계승이 절대적 과제가 됐고 문화재란 인식이 굳어지면서 대중과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영산제 전승의 과정 속에서 시대별 특성을 반영한 창조적 계승, 즉 대중적 요소를 가미한 컨텐츠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영산제가 여기서 만들어 재현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아니 서울의 지역의 지역문화 콘텐츠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토 세계를 구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영산제 대중화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문화 콘텐츠 영역으로의 확대가 주로 거론됐는데 애니메이션, 영화, 캐릭터,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매체로 활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 영산제를 소재로 한 박물관 조성과 템플스테이를 통한 영산제 체험기의 확대 등도 논의됐습니다. 일반인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중적 공간인 영산제 불교문화축제만큼은 필수적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봉원사 같은 곳에 영산제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축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템플스테이 같은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일반 국민 또 나아가서는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산제는 종교 차원의 의식 범주를 뛰어넘어 갖가지 전통 문화가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이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신촌 봉원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실크로드 중심국가 우즈베키스탄에 부는 한류 열풍 소식을 사흘간의 기획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국과 우즈벡 양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박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즈벡의 무한 한국사랑 그 이면에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18만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스탈린의 강압으로 우즈벡에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은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성으로 뿌리를 내렸고 우즈벡 국민들의 귀감이 됐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머나먼 고국에 대한 고려인의 그리움과 사랑, 그것은 한류와 만나 우즈벡의 코리안 드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한번 한국에 나가보고 싶어요. 조국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고려인 피 한 줄이 한국 사람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어요. 내 속엔 그래. 우즈벡의 한국 사랑, 건설적인 양국 발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교육부 타슈켄트 한국교육원과 우즈벡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한국어 교사 현지 워크숍. 200여 명의 우즈벡 현지 교사와 한국인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현지 교사들은 한국 연수나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 확대를 바랬고 아마 우즈벡 교사들이 한국에서 더 많이 연수받으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즈벡이라서 조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한국인 파견 교사들은 체계적인 한국 문화 지도나 지원, 우즈벡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즈벡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즈벡에서는 한국에서 뭔가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크게 이야기하고 이슈가 되는데 조금 더 우즈벡을 알아주기 시작하는 게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응시자는 지난 2014년 2,600여 명에서 올해 6,100여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남다른 우즈벡과 같은 나라에 대해 우리 정부의 선택과 집중,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양한 유학 기회의 정보 제공 그런 역할을 우리 한국교육원이 해나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즈벡의 한국어 교육 열풍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류가 몰고 온 절호의 기회, 이제 한국이 답을 할 시간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납세 의무가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신고 방법에 우린 보통 세무사를 찾곤 하는데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세무 행정 및 납세 의무 시행에 기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세무사회인데요.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BBS가 만난 사람, 오늘은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세무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인데요. 한때 논란이 컸지 않았습니까? 예. 네, 어떻게 일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는 작년 12월 8일로 이미 이제 국회에서 표결이 돼서 그거는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더 이제 네. 변화될 일이 없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네. 취임하신 이후에 네. 일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사실은 70년 5년도 이때쯤 돼서부터는 전부 신고 납세 제도로 바뀌는 바람에 전부 이제 납세자는 자기 사업 실적을 기장해 가지고 세무 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세법 지식과 회계 지식이 있는 오로지 그 전문 자격사가 필요하게 돼서 그 전에 이미 이제 그 후부터 그 석박사한테 준 자동 자격 폐지나 국세 공무원들 경력자한테 주던 자동 자격 폐지, 회계사한테 주던 자동 자격 폐지 다 폐지됐는데 변호사만 법사위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폐지가 안 됐던 거라서 지난 12월 8일 날 드디어 법사위를 통하지 않고 국회 선진화법위에서 최초로 본회의에 직상정돼 가지고 이제 완결이 된 겁니다. 예. 네, 세무사회의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가 또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국세청 일원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납세자 측면에서 국민편에서 보면 똑같은 사업 실적 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뭐 현재 세법도 지방세법도 국세의 10%가 지방세로 정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이제 지방세 세수 차원에서 감면 부분을 좀 조정하면서 지방세 세수를 넓히기 위해서 뭐 나눠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똑같은 사업 실적 가지고 국세청에서 일부 조사를 다 이제 하고 다 확정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만 해서 이제 부과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만 하면 될 텐데 또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납세자의 쓸데없는 부담을 또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네. 끝으로 임기 중에 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네. 그리고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서 네. 꼭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세무사는 공공성을 가진 자격사입니다. 그래서 국세행정과 납세자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 자격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말하자면 소세무서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의 그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용, 경비는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 그 수입료 이제 실태나 이런 거로서는 그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의 그 이제 그 목적이 이제 저 세무사 회장이 해야 될 일이 그 세무사들 개별 세무사들 사무실에 영업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일이 제일 우선이다. 가령 뭐 인력난 해결이라든지 그런 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일 큰 나머지 임기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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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조조세 분야에서 세무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교계에는 다양한 신행단체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굳이 따져봤을 때 국회 정각회, 청와대 불자회 등이 거론되고는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신행 모임 정각회는 결성된 지 3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불교를 외호하고 정치권과의 소통을 이끄는 호법 신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장으로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공식 취임 행사를 가졌습니다. 정치가 갈수록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국회 정각회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서 부처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한다고 하면 세상은 훨씬 살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